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2022 지역의 선택 진행을 맡은 전남대학교 교수 주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개표방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윤진입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돼 오후 6시에 마무리됐고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는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났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많은 후보자가 출마해 경선 과정부터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이 쟁쟁한 후보자들 중 어떤 후보자가 광주 전남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을지 앞으로 4시간 동안 특별 생방송으로 개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CNB 특별 생방송 2022-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선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후보들의 검증과 공약 그리고 그 뒷얘기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풀어야 할 현안들이 또 많은데요. 이 현안들을 한꺼번에 모은 현안 리포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CNB 개표 방송 하나로 우리 지역 이슈와 현안을 모두 다 알 수 있다는 거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역과 생활 밀착형 개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지역발전정책연구원의 박대우 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개표방송 함께할 지역발전정책연구원 박대우입니다. 네, 워낙 방송에 베테랑이신 분이라 이렇게 생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여유가 넘치시는데요. 이번 개표 방송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좀 소감도 듣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당락에 결정하는 개표 결과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요인과 지표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거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박대우 원장님과 황윤진 아나운서는 오늘 투표하고 오셨나요? 저는 오늘 방송을 해야 하니까요. 미리 주말에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네. 총선 때와 비슷하게 사전 투표장은 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오늘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예, 원장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아침 일찍 투표를 했는데요. 사전 투표와는 다르게 굉장히 한산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투표율로도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유권자들의 투표 열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좀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결과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제 출구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수도권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서 이제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의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특히 대선과 바로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는 유권자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주의 깊게 짚어봐야 할 접전지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네, 일단 광주는 서구청장 선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남은 그야말로 격전지고 또 혼선입니다. 사전투표율 40% 넘은 지역이 9개 지역이고요. 이 밖에도 나주라든가 강진, 장성 굉장히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전남 지역에 대한 개표 결과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의 판단이 맞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럼 이쯤에서 지상파 방송이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광주시장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가 77.4%로 예측 1위입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가 15.4%로 예측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남도지사 후보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가 79.1%로 예측 1위입니다. 그 뒤를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16.3%로 잇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감 후보 살펴봅니다. 이정선 후보가 35.9%로 예측 1위. 그 뒤를 광주시 교육감 후보 박혜자 후보가 22.8%로 예측 2위입니다. 이어서 경합 지역입니다. 전남도 교육감 후보인데요. 김대중 후보가 43.5%로 1위, 장서궁 후보가 39.9%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구체적으로 광주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네. 예측했던 또 예상했던 바대로인데요.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예측했던 대로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광주 지역에서 12.72%를 득표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시장에 도전한 주규환 후보가 정치 신인입니다. 사실상 정치를 처음 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15.44% 기록한 걸로 나옵니다. 역대 제5회 그러니까 2000년도에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후보였던 정용화 후보가 14.22%를 얻었었거든요. 네. 20년 만에 이제 이 기록이 22년 만에 이 기록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득표율을 보였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렇다면 전남도지사 출구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시 전남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1.44%를 네. 얻었는데요. 이정현 후보가 16.3%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로 발전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동부권과 서부권의 득표가 조금 나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순천, 광양, 여수 쪽의 득표율하고요. 목포 쪽이랑 이쪽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지역주의가 조금 이 표에 좀 반영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광주시 교육감 출구조사도 봤는데요. 기존의 여론조사와 유사한 결과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정선 후보가 기존의 장희국 교육감과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였기 때문에 일단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기호가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름만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정선 후보가 예상됐던 대로 다만 이제 여타 후보들이 어느 정도 또 가져가느냐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반의 득표는 훨씬 못 미쳤기 때문에 말이죠. 네. 네. 그렇다면 전남도 교육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출구조사 결과 보고 충격을 좀 네. 받았습니다. 장서군 교육감이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김대중 후보와의 공약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네. 네, 실제로는 이제 뭐 단어만 좀 다를 정도로 겹치는 부분이고 이곳은 이제 3자 구도가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서군 후보가 만약에 이 결과대로 최종 개표가 끝난다면 굉장히 큰 이변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 교육감 후보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예, 유권자들이 이들 후보들을 지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투표율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게 이제 광주 시민들, 전남 도민들께서 일종의 메시지를 좀 보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메시지를 일단 보낸 것 같고요. 좋은 후보를 내세운다면 국민의힘에게도 얼마든지 표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 투표를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각 지역구별 투표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광주 동구의 투표율입니다. 42.5%입니다. 광주 서구도 살펴보겠습니다. 39.7%. 광주 남구로 가봅니다. 71,508표인데요. 39.7%입니다. 광주 북부로 가봅니다. 10만 표가 조금 넘습니다. 38%. 광주 광산구는 어떨까요? 33.3%입니다. 전남 나주로 가봅니다. 53.6%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은 어떨까요? 63.8%. 전남 장성입니다. 68.9%입니다. 전남 곡성으로 가봅니다. 74%.
전남 구례는 어떨까요? 76.2%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 보성으로 가봅니다. 65.9%입니다. 전남 화순은 58.7%. 전남 영광입니다. 70.3%입니다. 전남 한평입니다. 2만 표가 조금 안 됩니다. 64.2%. 네, 이렇게 각 선거구별 투표율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선거구별 투표율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전 투표율에 비해서는 본투표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보성 같은 경우는 이제 무투표 당선이니까 큰 의미를 두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주가 53.6%인데 굉장히 현 시장하고요. 네. 또 민주당 후보 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데 예상외로 투표율이 굉장히 낮게 나온 것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네. 담양장성은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요. 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됐다. 이건 투표율로 굉장히 확인이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맞습니다. 현재 시간 8시 11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투표가 모두 끝이 났고 이제 확인하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이 시각 개표소 분위기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표소 현장에 나가 있는 장수연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저는 현재 서구 개표소인 광주 염주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7시 30분 투표가 마감이 됐고요. 각 투표소에서 투표함이 현재 이곳 개표소로 이동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식 개표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투표함이 이곳으로 오게 되면 개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보시면 투표함을 기다리고 있는 개표 사무원들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한산한 모습이지만 일부 개표 사무원들은 약 2시간 전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개표 전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각 투표소에서 특수 봉인지로 입구를 막은 채 출발한 투표함은 이곳 개표소에서 봉인 상황을 확인한 뒤 개표 개시와 함께 개표가 시작됩니다. 먼저 투표지 분류기를 활용해 정상적으로 기표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게 되고요. 이후 다시 유관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무효표와 이상 여부를 한 번 더 점검하게 됩니다. 이렇게 1차 분류된 투표지는 투표수를 심사하고 집계한 후에 출석 위원회 검열을 거쳐 위원장의 최종 공표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의 전국 사전투표율은 20.62%로 역대 지방선거의 최고 사전투표율을 넘어섰지만 광주의 사전투표율은 17.28%로 전국 사전투표율인 3.34%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곳에서 앞으로의 개표 상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구개표소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장수연이었습니다. 네, 장수연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막 개표가 시작된 만큼 개표소 분위기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가 좀 집중을 하고 설레고 또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다시 연결해서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먼저 이번 선거 특징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기존 선거와 좀 달랐죠? 네, 맞습니다. 이번 선거의 경우 광역단체장, 또 기초단체장 교육감, 또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원 등 총 7번의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일부 지역의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실시돼 총 8번의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사전투표의 경우는 한 번에 7장의 투표용지를 모두 다 받지만 본투표의 경우 2번에 나누어서 투표용지가 지급됩니다. 예, 아마 이제 여러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유권자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지방선거 주요 이슈와 판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이슈와 사례에 대해서 먼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른바 대선 때 소쿠리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임시기표소 운영에 대해서 좀 달라진 부분하고요.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대거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투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또 이제 황윤진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투표용지를 나눠봤지 않습니까? 혼선을 조금 줄이는 그런 측면들은 있었겠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계속 논의가 됩니다만은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기호가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 부분은 여전히 혼선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초의원 선거에서 일가, 일나, 일다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또 대선거구제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럼 이쯤에서 어떤 후보들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먼저 광주시장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 기호 1번입니다. 57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이어서 광주시장 기호 2번입니다.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 61세입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했습니다. 전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을 지냈습니다. 전 호남대학교 사회경영대학 경찰행정학과 초빙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이어서 3번 정의당 장현주 후보입니다. 53세,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전 광주시민센터 공동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이어서 광주시장 기호 4번입니다. 기본소득당 문현철 후보 27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전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문화예술특보를 지냈습니다. 현재는 기본소득당 광주광역시당 공동위원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보당 김주업 후보입니다. 기호 5번, 54세입니다.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전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냈고요. 현재는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남도지사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 기호 1번입니다. 67세,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맥스웰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고요. 현재는 전라남도 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입니다. 63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전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전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이어서 기호 4번, 진보당 민정기 후보입니다. 65세.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전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남본부장을 지냈고요. 전 민주노총 전남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광주 전남 후보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과 또 달라진 점 있으면 아마 임시 기표소 운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선 당시부터 부실 관리 논란으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박대 원장님 말씀 좀 주시죠. 네,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소쿠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했고 또 사퇴 논란까지 있을 정도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거 관리 아니겠습니까? 유권자의 표심이 온전히 보존되고 또 그게 확인되는 과정이 개표 과정이란 말이죠. 이 부분은 뭐 두말할 것 없이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논쟁은 대부분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아주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지는 서울, 경기라든가 또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좀 있겠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선거라든가 개표 관리에 대한 논란은 이번에 좀 있지 않을 것 같다. 사그라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갖게 됩니다. 네. 그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지역 행사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100여 명에 가까운 장관 또 여당 의원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을 했습니다. 역대 보수 대통령 중에서는 첫 사례인데요. 그만큼 기존 보수 정당과 비교해서 크게 변화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만 놓고 봐도 국민의힘 득표율이 기존과 달리 조금 높지 않을까 이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상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네. 정치 신인 그렇죠. 무관이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역임하지 않는 당대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꾸준히 호남에 대한 구애를 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사실상 초유의 일입니다.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았고 또 정치권에 발을 딛지 않는, 정식적으로 딛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말이죠. 상당히 파격의 연속입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유권자의 어떤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호남인들의 의식 변화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굉장한 시너지를 갖게 될 것이다. 특히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유권자들의 표심이 향후 어떤 정치 지형을 형성하느냐를 굉장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제창이라든가 전 국무위원이라든가 수많은 정치인들이 광주를 찾았다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변혁의 시작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율과 시너지를 당연히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이제 이대로 이어진다면 시의회 그리고 구의회 비례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상 최초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래서 오늘 이 선거 개표 방송이 광주 전남 특히 호남의 정치 지형점에 큰 변환점을 시사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 네. 네, CNB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 방송 2022 지역의 선택 어느덧 1부를 마칠 시간인데요. 네, 현재 개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떤 후보가 광주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저도 1부를 함께 해보니까요. 정말 후보들의 쟁쟁함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선 정유철 앵커와 김유미 교수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검증된 후보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 광주 전남의 또 다른 역사가 그려지길 바라며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개표 방송은 CNB 광주 방송과 함께 계속해서 해주시죠.